안녕하십니까? 진실된 소식만을 가려가며 보도하는 KUMC TV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주민들에 한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제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늘 트위터를 통해 LA 카운티를 제외한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 그리고 리버사이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종료하지만 학교, 요양원,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은 예외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가 전례 없는 확산세를 보인 이래 65% 하락하면서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행사 방역 지침도 일부 변경됐는데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실내 행사에서는 백신 접종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 미접종자는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해야 하며 음성 검사 결과도 제시해야 한다고 캘리포니아 주 보건국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1만 명 이상이 모이는 야외 행사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의 해제 발표에는 카운티 정부에게 재량권이 있는 만큼 LA 카운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 바바라 퍼레어 국장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주춤하며 주요 수치들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할 시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 바바라 퍼레어 국장은 LA 카운티가 2주 연속 10만 명당 50명 아래의 일일 확진자 수를 나타낼 때까지 그리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이 보고가 없을 때까지 마스크 의무 규제를 해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60세 이상 집중관리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사실상 완전 자율 자가치료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7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재택치료자 급증에 따라 정부는 60세 미만 등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된 환자의 모니터링 의무를 폐지하고 격리관리 앱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달 말이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최대 17만 명에 이를 정도로 확진자 급증세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재택치료 모니터링 개편안을 포함한 오미크론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되면서 종전보다 코로나19 확산력은 강하지만 중증화율이 낮아 한정된 의료자원을 중증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코로나19 방역 및 치료 체계를 개편한 것이 이날 발표안의 골자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인터넷 주소인 URL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입력하는 자기기입식 조사 방법을 역학조사의 기본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보건소의 역학조사 대응 여력이 크게 떨어짐에 따라 역학조사를 간소화하고 확진자 자율에 맡기는 방안입니다. 인터넷 사용에 익숙지 않은 고령자나 장애인 등 직접 설문조사 항목 기입이 어려운 사람의 경우 보호자가 대신 이를 수행토록 했습니다. 확진자 격리는 사실상 완전 자율로 전환됩니다. 현재는 위치 정보 시스템인 GPS를 이용한 자가격리 앱을 바탕으로 환자의 격리지 이탈 여부 등을 당국이 확인했습니다. 또 외래진료센터, 방문 등 외출 시에는 보건소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아울러 동거가족에게도 환자와 별도로 격리를 통보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체제가 앞으로는 자가격리의 폐지 및 필수 목적 외출 허용으로 변화됩니다. 동거가족 격리는 확진자를 통해 7일간 공동격리 방식으로 바뀌고 격리 해제 후에는 추가 격리 없이 사흘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완화됩니다. 자가격리 해제 시에도 별도로 보건소에 해제를 통보할 필요 없이 격리 7일 후 본인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제하면 됩니다. 즉, 가족 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경우 온 가족이 함께 7일간 공동격리 후 3일간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최대한 지키면서 지내면 격리는 해제되는 것입니다.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시간차를 두고 가족 내에 다른 확진자가 발생하는 릴레이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가족의 격리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사실상 확진자 자율로 격리 체제를 바꾸면서 여유가 생기는 지자체 공무원을 방역과 재택치료관리 인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30여일 앞둔 대선에서 양 후보들의 전략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처음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을 했습니다. 윤 후보와 안 후보 간의 단일화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
언급 자체가 상대 후보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던 윤 후보가 단일화 밑그림을 그려 화폭에 올려놓은 모양새입니다. 윤 후보는 7일자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고 한국일보는 보도하며 인터뷰가 이뤄진 날은 지난 4일이라고 동신문은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단일화의 내용에 대해 단일화를 한다면 바깥에 공개하고 진행할 게 아니라 안 후보와 나 사이에서 전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구체적 단일화 협상의 형태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윤 후보는 그 이유와 관련해 단일화는 내가 판단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또 단일화의 정치적 효과에 대해서는 단일화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지지율을 수학적, 산술적으로 계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후보 단일화에 대해 거론한 적 없고 향후 계획을 논의한 바도 없다며 부정적이었던 권영세 선대본부장도 이날 윤 후보의 언급에 동조하는 전날의 입장을 수정했습니다. 권 본부장은 전날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단일화의 때가 됐다고 하자 별도 입장문을 내어 선대본부 내 일부 인터뷰 내용은 개인 의견일 뿐 선대본부 입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진화했었습니다. 그러나 고지어서 권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선대본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단일화를 배제할 생각이 없다며 후보가 단일화에 핵심적으로 관여해서 해야 한다는 입장은 우리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단일화의 기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시한이 투표용지 인쇄 시까지라는 분도 있고 사전투표 전까지는 열려 있다는 분도 있는데 그 중간 어디쯤이 될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한편 권 본부장은 전날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회동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자연인이시니까 찾아오는 사람을 쫓아낼 수도 없는 것 아니겠느냐. 오겠다는 것을 거절할 수 없어 만난 게 아니냐 생각한다고 만남 자체의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전 위원장을 겨냥해 양식이 있는 분이니 하루 만에 태도가 돌변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6일 비공개로 회동을 가진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의 추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 전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히지는 않더라도 이 후보와의 회동이 측면 지원 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 후보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보다 이 후보가 잘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다며 두 사람의 회동을 적극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송 대표는 내가 두세 번 김 전 위원장을 만났는데 윤 후보는 김 위원장의 철학을 수용할 만한 그릇이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 그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오히려 이 후보와 경제 철학이나 방향이 더 접점이 있다며 김 전 위원장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철학을 조건으로 박근혜 후보에게 합류했는데 당선되고 나서 없어져 버렸고 윤석열 후보한테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이 이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특별히 왔다 갔다 하며 지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국가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과 관련한 조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비리가 끝도 없이 파헤져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김혜경 씨 측이 이 후보의 경기지사 재직 당시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전과 과일 등 제사용품을 구매하는 개인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이 7일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JTBC 보도에 의하면 제보자인 전 경기도청 직원 A씨의 증언과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 지난해 이 후보 아들이 퇴원하는 과정에서 개인 용무에 관용차가 동원됐다는 내용도 보도됐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측은 심부름 의혹에 대해 김 씨가 아닌 이 후보가 개인 사비로 제사 음식 구매를 부탁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또 관용차 사용에 대해서는 잘못된 과잉 의전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후보나 김혜경 씨의 지시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JTBC는 이날 지난해 3월 경기도청 직원이었던 A씨가 도청 총무과 소속이었던 배모 씨의 지시로 이 후보 가족의 제사 음식을
구매해 자택으로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배 씨는 김 씨의 사적 용물을 A 씨에게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전직 경기도청 사무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JTBC TV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배 씨에게 과일 가게에서 구매한 전과 배사과 황태포 등을 찍은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보냈다며 과일 가게에서 제사용품을 받아서 사진 찍겠습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였습니다. 배 씨는 이에 제네시스에 태워주고 퇴근하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A 씨는 순애 말씀하시는 거지요? 라고 물었고 배 씨는 다시 내 차키 가지고 가야 해요 라고 지시했습니다. 여기서 순애는 경기도 성남 순애동에 있는 이 후보 자택을 의미합니다. A 씨는 지시를 받고 자택으로 이동한 뒤 조수석 뒷자리에 넣었다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배 씨는 전 냄새를 맡아보라 혹시 쉬진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A 씨는 JTBC TV에 이 후보 측이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 가족 행사가 있는 날에도 심부름을 시킨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A 씨가 제사 음식을 받은 3월 31일은 이 후보 어머니의 음력 기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 한국의 선거판에서 벌어졌습니다. 동물 스스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는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선거대책공동위원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동물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주인공입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를 응원하는 반려동물이 지지선언 릴레이를 시작한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행복이와 모카를 비롯한 6마리의 반려동물들이 첫 지지선언에 나섰다며 반려견들의 사진도 함께 게재했습니다.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를 글로 써 올린 것이죠. 사진 속에서 꼬미, 로빈, 최모카 등으로 이름 붙여진 반려견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도 동물의 고통을 걱정하는 진정한 일꾼이라서 공약을 잘 실천할 것 같아서 더 많은 반려견 놀이터를 위해서 등 다양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반려동물 사진과 이름, 지지하는 이유 등을 담은 지지 선언 메시지를 남겨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최인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청년과 미래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글의 댓글로 고민정 의원님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싶다. 강아지들이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직접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강아지들의 언어를 잘 아시나 보다라며 비꼬았습니다. 또 어쩐지 고민정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들으며 이게 뭔 멍멍이 소리지 싶은 지점들이 많았는데 그 풀리지 않던 미스터리의 전말을 이제야 알 것 같다 고발했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청년보좌역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희 후보님과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와 고민정 의원님처럼 선거 때만 동물을 이용하고 버리지 않는다며 새로운 행복이한테 지지 선언받았다는데 쇼하기 전에 다시 유기견이 된 경기도 행복이부터 찾아오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KM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심으로 저희들의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되어주십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